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6년도 1분기 시애틀 협의회 정기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간사 김순아입니다. 먼저 국민 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태극기를 향해 서 주시고요. 자,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 반주에 맞춰 1절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시겠습니다.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애틀 협의회 회장님이신 황기호 회장님께서 개회 선언 및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성원 보고를 받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성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주평화통일자문회 해외지역협의회 운영규정 제21조에 의거하여 협의회 정기회의는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애틀 협의회의 총 제적위원은 111명으로 오늘 참석하신 분은 지금 2분 더 들어오신 거를 봐서는 45분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줌으로 참석하신 분이 1분 전에 한 2분 전에 통계로는 18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6년 1분기 시애틀 협의회 정기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환경협의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불과 2주 전에 통일 강연회와 의장 표창 전수식을 마친 터라 오늘 정기회의에 참석률이 다소 저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큰 감동과 감사의 마음을 느낍니다. 특히 어제는 눈이 많이 내리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도 오늘 하늘이 도우셔서 아주 길도 다 높고 하늘이 이렇게 맑게 개어서 좋습니다. 특히 감사드릴 거는 포틀랜드 지회 송명욱 지회장님을 비롯해서 6분이시죠? 예, 6분께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참석해 주신 데 대해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오시는데 I5에 산사태가 나서 돌아오시느라고 무려 5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 포틀랜드 지회에서 오신 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수전 상임 고문단장님과 김성훈 상임 고문님께서 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여기 와주신 소중한 분들 이름을 다 거론하며 제가 감사를 표해야 되겠지만 일일이 다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처음으로 줌을 연결해서 포틀랜드 지회와 앵커리지 지회의 자문위원님들께서도 영상으로 회의에 참석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석근 앵커리지 지회장님을 비롯해서 두 지회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몬테나와 아이다호에서도 줌으로 지금 접속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울러 감사드립니다. 처음 시도하는 방식이다 보니 다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너그러운 이해를 미리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직접 참석해 주신 자문위원님들과 영상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1분기 정기회의는 외부 인사나 언론 관계자 없이 한번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자문위원들만 모여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내빈 소개나 형식적인 절차도 없습니다. 그만큼 거칠애보다는 회의의 내실을 다지고 의미 있는 논의와 알찬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요즘 국제 정세를 보면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인해 세계 각국의 경제가 뒤흔들리고 있으며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마저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국제 환경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우리 민족의 오랜 수건인 통일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과제는 결코 쉽지 않은 길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서 맡은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욱 지혜를 모으고 함께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외교 무대에서 국익을 지키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를 정부의 힘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은 물론 공공외교의 역할까지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지혜를 모아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미 이메일로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오늘 회의의 주제는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대내외 정책 추진 방향입니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자문위원 여러분께서 자유롭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회의에 앞서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기 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신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먼 길 와주신 우리 송영욱 포틀랜드 지회장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애틀 협의회 황기호 회장님과 자문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포틀랜드 지회장 송영욱입니다. 오늘 제1분기 정기회의와 통일의견 수렴 자리에 함께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애틀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이 통일에 대한 지혜와 의견을 모으는 일은 매우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논의와 공감이 모여 한반도의 평화 번영 그리고 미래 통일이 기반이 더욱 굳건해질 것을 믿습니다. 포틀랜드 지회도 시애틀 협의회와 함께 협력하며 교민 사이 속에서 평화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통일을 향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의미 있는 논의와 소중한 의견들이 모아지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시애틀 협의회의 발전과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우리 줌 미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 알래스카의 손석근 지회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기로 되어 있는데요. 이 시스템이 잘 진행이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리지 지회장 손석근입니다. 오늘 CFF의 정기회 1차 자문위원 미팅을 함께 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임이 서로의 좋은 의견을 나누고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공적인 줌 커넥션이었습니다. 예, 다음은 1분기 정책건의 의견 수렴 시간입니다. 여러분께 나눠드린 그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정기회에서 논의할 자문위원 통일 의견 수렴 주제는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대내외 정책 추진 방향입니다. 이 주제는 지난 1월 19일 1분기 상임위원회 기획조정분과위원회에서 정해진 정책 건의 대주제와 연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시애틀 협의회 정책연구분과위원장이신 지세준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주제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이어서 의견 수렴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통 자문회의 시애틀 협의회 정책연구분과위원장 지세준입니다. 반갑습니다. 2026년 1분기 정책건의 의견 수렴 주제는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대내외 정책 추진 방향입니다. 자문위원 여러분께서 설문지를 통해 제시해 주신 의견과 정책건의 주제 토론의 내용을 종합 정리하여 1분기 정책건의에 소중히 반영할 계획이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설명 자료 목차는 1.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 2. 한반도를 둘러싼 혼란스러운 국내외 환경 배두 3.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 4.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 추진을 위한 민주평통의 역할 순입니다.
첫 번째로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쟁을 방지하는 한반도의 평화공존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에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반도를 둘러싼 혼란스러운 국내의 환경 대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 들어 국제 정세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새해 초 마약 밀수를 명분으로 베네수엘라를 침공하여 마두로 대통령을 뉴욕으로 압송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중동에서는 우라늄 농축을 지속하고 있는 이란을 둘러싸고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2025년 이스라엘과 미국의 핵시설 공습 이후 핵개발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같은 해 유엔의 스냅백 조치로 대이란 제재가 다시 부활하면서 경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레아라 폭락과 물가 폭등이 이어졌고 2026년 1월에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국내 정치적 불안이 심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과 이스라엘은 올해 초 이란 핵시설과 군사시설에 대한 대규모 군사작전을 감행하였고 이란은 중동 지역 미군 기지와 해상 교통로를 겨냥한 대응에 나서면서 중동 정세가 전면적인 군사 충돌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현재 이란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군사적 압박 속에서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협상을 간헐적으로 이어가고 있으나 중동 지역 긴장은 여전히 고조된 상태입니다. 한반도에서도 북한의 적대적 남북관계 노선에 따라 군사분계선 국경화 작업이 추진되면서 인민군의 월경이 잦아져 작년 11월 철원, 연천, 고성 등지에서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새해 초에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남한에서 침투한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발표하면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혼란스러운 국내외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치밀한 실용 외교를 통해 주변 국가의 협력을 꾀하면서 국익을 달성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월 한중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을 연달아 개최하면서 중국에는 남북관계 개선의 중재자 역할을, 일본에는 한반도 평화 구축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서울, 평양, 북경, 고속철 건설, 대북 보건의료 협력, 원산 갈마 평화 관광, 광역 두만 개발 계획 등 4대 남북 국제협력 구상을 북한에 전달해달라고 중국에 부탁하였습니다. 또한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에 의해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렇게 한반도 평화를 강조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는 최근 통일부에서 발표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으로 정립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은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 한반도 공동성장 기반 구축,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책은
여러 가지 국정 과제 가운데 국민들의 지지를 가장 높게 받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은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이전 정부보다 안정적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추진을 위한 민주평통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은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해 평화통일 100만 인터뷰와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나아가 청소년 평화통일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일상에서 사라진 평화통일에 대한 대화를 복원하여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에 대한 추진 동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민주평통은 해외 지역회의 및 협의회를 중심으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위한 평화 공공 외교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대내외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주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제22기 민주평통은 국민과 함께 만드는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을 활동 목표로 통일 공감대와 통일 지질 기반 확산을 위해 우리 민주평통은 본연의 임무를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평화공존을 위한 대내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세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주제 설명을 들으셨고 다음은 설문지 문항별로 여러분들께 설문지를 나눠드렸습니다. 이 설문지는 이미 여러분들께서 작성을 하셔서 제출을 해주신 이미 익숙하신 질문들이고 어느 정도까지는 숙고를 하신 바가 있는 익숙한 질문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같이 위원님들하고 테이블에 앉으셔서 앞으로 15분 동안 서로 의견을 나누시고 다시 한번 좋은 의견 있으면 서로 나누고 숙지하시고 그리고 15분 후에 서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몇 시죠? 5시 26분이니까 15분을 더하면 41분까지 테이블에서 그대로 토론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원래는 이제 분과별로 앉아가지고 그 분과위원들끼리 서로 먼저 인사하시고 이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시면은 좋을 텐데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각 테이블에 자유롭게 앉으셨습니다. 각 테이블에서 제 의견인데 그 팀장을 하나 뽑으셔가지고 주제 토론을 해주세요. 거기 토론 내용은 우리 설문지에 나와 있는 그런 거니까 1번, 2번, 3번의 순서대로 토론을 하셔가지고 우리 각자 자유롭게 의견을 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모를 하셨다가 나중에 주제 발표를 해주시면 되고 뭐 발표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전원 토론하는 시간이니까 자유롭게 의견을 내서 토론해 주시면 좋겠는데 먼저 팀장을 뽑아주세요.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제가 해본 결과로는. 우리 여기는 이쪽은 장태수 의원님께서 리드를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 지세준 위원님이 내용을 잘 아시니까 좀 토론을 이끌어 주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여기서는 보니까 우리 지가승 위원님께서 잘 하실 것 같아요. 예, 팀장이십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임부동 목사님께서 자문위원님께서 여기는 목사님 자문위원님께서 이 토론을 이끌어 주세요. 뭐 이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잠깐 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오늘 모여가지고 토론했는데 무슨 나이에 대해서 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다가 시간 분들은 안 하시거든요. 우리 조승수 의원님께서 그러네요. 자기가 신고에 대해서 챙겨야 되려고. 일본하고 그러니까는 그중에서 이건 이렇습니다고 얘기하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하고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 따르니까 아니 여기 못생긴 분들 한 분. 그냥 말하면 예쁘게 좀 하지. 남자들은 못생기. 남자 몇 명이야? 아니 미소가 너무 가식돼. 좀 자연스럽게. 가식적인 사람이에요. 사진하다 친구 야 얼마나 자연스러워. 제가 일본에 가서
단기적으로는 이거 일본 500 이미 합의된 대량의 사건은 다음 실현을 이거 실현하는 것이 원래니까 오케이. 저도 그런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해야 돼. 그래서 신문에 나가니까 여기 가만히 문제라고 보면 다 나는 말에서 틀린 저쪽이 엉망이라고 여기에 대한 이래야 되지 맨날 여기서 일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저쪽이야. 저는 1번하고 5번이요. 개인 생기는 아니에요. 뒤에. 어머, 나 혼자겠네. 나는 진짜 왜 기획본가에서 웃냐냐? 얼굴 한 번도 못 내가 인사 한번 제가 기억을 더 주시는 거야? 원래 없어진 건 아니지만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소통해야 되지 않나요? 서로 아니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합의를 하면 맨날 또 합의를 함께 나이에 지금 그래서 합의를
일본 어쨌고 나서 온라인 지금 기회를 좀 시간 드리고 김재원이가 상대적 관계다. 이번 나눠서 나는 이번 제가 윤석열이한테 너무 강했어요. 자기들이 전쟁을 전에 수능생 있잖아요. 막 했는데 가만히 한반도 개발지수 준비에 진출하는 중전체와 절대적 해석의 전투를 만드는 경찰의 소통과 시의 상주의 군사적 현장과 체제적 자, 여러분께 약속드린 15분이 지났습니다. 테이블에 따라서는 아직도 열띤 토론이 진행 중이라 지금 붙이실 수 없는 테이블이 있고 어떤 테이블은 각자 조용히 묵상을 하시거나 사담을 나누시는 테이블도 있으신 것 같고 이 정도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이거는 끝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몇 분이 더 필요합니다 라고 주장하시는 테이블 계십니까? 대부분의 테이블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 진행해야 할 회의가 있으니까 5분 더 드리면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근데 중요한 거는 토론을 해야 된다는 여기서 지금 우리 2번 하는 거잖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 국제사회 지지가 힘들거든요. 북한 사회에 이 쌀을 받고 싶어 한국하고 대화를 해. 좀 이렇게 해서 북한에서 좀 이렇게 공조를 해야지 맨날 우리가 쌀 주기 얘기하는 거 안 먹거든요.
기껏 쌀밥서 딴 소리 하고 얘기 내가 협의했다 그러면서 돌아서서 또 딴 얘기하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입장이 그래도 좀 틀려지잖아요. 그때마다 저쪽도 그렇게까지니까 그러니까 아니 좀 한쪽이 제스처시하면 좀 좋았다가 좀 강경하게 나면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 낭비하고 항상 그러니까 나는 국제사회에서 좀 같이 동조해서 너희 한국 업체를 지내야 쌀좀 이렇게 경제 원조를 해준다 이러면 난 가장 그게 기본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끼리 굉장히 바뀌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떻죠? 편안하게 해도 돼요. 괜찮습니다. 그냥 여기서 정답은 없거든요. 우리끼리 프로포하는 거야. 발사들 자기 나라 일이 제일 나와가지고 하기 너무 제 생각에는 사실 북미 대화가 사실 남북 관계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저희가 정전이잖아요. 정전의 이유가 그거를 다 하면 저희 자동차 수송부터 미국이 있으니까 사실 그걸 정전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중전을 하게 되면 이제 사실 대한민국이 두 나라가 이제 그대로 체제가 된다는 거죠. 그거는 사실 각자의 문제 그거를 다른 나라로 정전이 아니고 각자 나라로 있으면서 이제 서로 다른 나라기 때문에 문제 그걸 하면서 문제가 생겨야지 이 문제 수준이 맞춰지고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통일을 반대하는 젊은 친구들은 진짜 다 그러는 초반에 너무 많이 해요. 그러면 사실 저희 같은 세대는 그래도 나라에는 많이 많지만 젊은 세대는 나도 먹기 시작했는데 그걸 왜 돈을 당해가지고 북한을 살리는 데 써야 되냐. 왕래도 하고 통일은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통일은 해도 문제고 내도 문제예요. 이게 참 숙제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우리 미국 사람들이니까 가장 현실적이에요. 내가 비즈니스를 해, 장사가 안 돼요. 그럼 우리 그냥 참 되려고 하잖아요. 선반이가 돈을 주세요. 보태죠. 이거 갖고 견뎌봐. 그럼 이거 갖고 가게세 내고 인건비 좀 주고 이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죠? 그러니까 나는 어서하게. 자, 여러분께 약속드린 another 5분이 지났습니다. 지루해서 혼나신 테이블 있으십니까? 뭔가 잘못된 테이블이십니다. 아직도 토론이 안 끝나신 진짜 열띤 토론을 하고 계신 테이블은 참으로 바람직한 테이블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 관계로 토론을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이제 회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아니요. 더 토론해야겠어요. 그러면 회의
끝나고 자리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문위원님들께서 자유롭게 토론해 주신 그런 토론 결과에 베이스해서 그 문항대로 자유 발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문항에 대해서 발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항 같이 보시면 남북관계 재정립과 평화 공존을 위해 우리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요? 손을 들고 발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등 설명을 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통일교육 자문위원 이종훈입니다. 저희들 토론 주제는 남북관계 재정립과 평화 공존을 위해 우리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서 저희들은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남북 연락 채널 복원 및 군사적 긴장 해소를 위한 9.19 군사합의 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좀 요약해서 정리된 걸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현재 북한은 통일 제한 기조를 사실상 철회하고 군사적 긴장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전략적 접근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통일을 전면에 내세워 추진하기보다는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 공존의 기반을 유지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두어야 할 시기라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와 대처 방안을 5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 우선에서 평화관리 우선으로의 단계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군 통신선 복원, 그 다음에 우발적 충돌 방지, 장치 재해 가동 등과 같은 최소한의 위기 관리 체계를 복원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정치 그리고 군사 문제, 이것과 분리된 인도적 교류를 조건부로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감염병 및 보건협력, 자연재해 협조 대응 등과 같은 것들은 체제 경쟁과 무관한 인도적 영역입니다. 세 번째로 장기적으로는 평화공존 체제의 제도화를 준비해야 합니다. 정전 사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신뢰 구축 조치를 단계적으로 복원하는 중장기 전략이 필요합니다. 통일은 목표지만 그 이전 단계로서 평화공존의 제도화가 현실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넷째로 재외동포의 역할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이 미국 사회에서는 한반도 문제가 안보 이슈로만 인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쟁 억제가 곧 동북아시아의 안정이며 이는 미국의 국익과도 직결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미국 정부에 전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째로 차세대 통일교육의 방향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오늘날 청년 세대에게 통일은 비용과 부담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커지는 이 시대에 한반도의 평화공존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임을 교육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성급한 마음보다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시기입니다. 통일을 서두르기보다는 관계 단절을 고착하지 않고 미래의 문을 닫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평화공존을 제도화하는 과정 자체가 통일로 가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정훈 위원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전히 1번 질문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분 계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성함과 소속 분과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분과 지가슬입니다. 여기는 행사분과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청년분과 다른 분을 못 찾아서 여기에 같이 앉았습니다. 저희가 의논한 결과는 저희는 1번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한 법, 제도 정비 및 평화공존 원칙 수립을 가장 많은 숫자로 저희 테이블에서는 투표를 하셨고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재 남북 대화가 끊어져 있고 그 2번과 상당히 비슷하게 남북 간 그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남북 연락 채널 복원을 먼저 하는 것이 더 중요한가, 1번이 더 중요한가, 이것을 이제 따지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먼저 대화가 끊겨져 있기 때문에 대화를 먼저 시작을 해야지 저희가 또 서로 평화 공존 원칙 수립이 가능하지 않겠냐,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가슬 위원님 감사합니다. 혹시 1번 문제에 대해서 꼭 발표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시면 기회를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없으시면 2번 질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핵심 정책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정부의 핵심 정책 방향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또 의논하시고 토론하신 걸 발표하실 분 계시면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조승주 위원님. 감사합니다. 기획분과 조승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핵심 정책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였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답변을 2번이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정전체제 적대감 해소를 위한 남북 대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 질문에 그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또 그 외에 우리가 의견을 나눈 거는 남북 북미 대회 촉진을 위해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꼭 받아야지만 되지 않을까. 우리가 스스로 북한과 대화를 수십 년 시도했었고 그 좋은 의견을 좋은 무슨 체제를 방안을 이렇게 북한에다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 의견이 수렴이 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의 마음대로 제가 단어가 좀 저거 해서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단절이 되고 대화가 단절이 되고 이런 상황 때문에 다른 제3자의 그러니까 국제적인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이런 답을 저희들이 의논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승주 의원님 감사합니다. 또 발표해 주실 분 2번 질문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핵심 정책 방향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분 계실까요? 네, 김용규 위원님 성함과 소속 분과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용규고요. 공공분과에 해당됩니다. 저희는 사실 1번에 대해서 열렬하게 토의를 하다가 지금 시간이 지났고 1번에 대해서는 다른 분이 얘기했는데 제 개인적으로 2번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될 상황인데, 이거는 저희들의 테이블에 대한 의견이 아니고 순전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그냥 2번에 대해서 저희들 대화를 예, 그래도 좋습니다. 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핵심 정책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질문들이 왔잖아요. 저는 5번째, 한반도 평화 공존 기반 구축을 위한 남북한 평화협정 체결을 해야 된다 하고 제가 5번째 마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역대 정권이 평화에 대한 어떤 것들이 있었나 봤어요. 그런데 역대 정권은 평화를 위한 평화 공존을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햇볕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6.15 선언이라든지 여러 정책들이 있었는데 그런 정책들은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김대중 정부의 햇빛 정책은 실질적으로 개성공단을 해서 왔다 교류도 하고 일도 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대체적으로 선언적인 거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여기에서 저희들이 선언적인 거에 머무르지 말고 정말 여기 5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평화협정을 체결해 줬으면 한다 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이전에 보면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저희 나라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전시 작전권이 없잖아요. 평화협정을 가기 전에 저희들이 우선 전시 작전권을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해소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전쟁이 아무 때라도 미국의 의향에 의해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만 붙이면 지금 이란에 핵이 있다고 하는 그 핵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폭탄을 투하하고 많은 민간이 살상되고 그랬는데 그것도 똑같은 마찬가지로 어떤 분들은 그랬잖아요. 다음 차례는 북한이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언제든지 미국의 의향대로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물론 이전 정부에도 전시작전권을 저희들이 노무현 정부 때 이미 가져오기로 협의가 됐었고 언제까지 가져오기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박근혜 정부 때 그걸 반납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전시작전권을 가져오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종전선언을 지금 현재 저희들은 53년도에 휴전을 한 이후로 지금까지 휴전 상태에 있잖아요. 언제든지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태인데 저희 정부가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는 종전선언을 하는데 좀 앞장서 줬으면 하는. 근데 종전선언은 사실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휴전협정을 할 때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중국과 미국과 북한이 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사실 너무나도 서글픈 거죠. 우리가 종전을 하고 싶어도 우리 마음대로 못하고 전쟁도 우리가 마음대로 다른 나라가 하겠다면 또 할 수 있는 그런 상태. 너무나도 그런 불합리한 그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 정부에서는 종전 선언을 하루빨리 미국의 협조와 주변국의 협조를 받아서 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그러면서 저희들이 정말 여기 5번째 나와 있듯이 평화협정을 맺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저희들이 지금 제가 이거를 보면서 과거 정부의 경제적인 상황은 어떻게 했는가, 진보 정부와 보수 정부의 경제적인 상황은 어떻게 했나. 그 코스피라고 하나요? 요즘에 코스피가 많이 오르고 있죠. 코스피를 보니까 굉장히 보수 정부 때는 거의 뭐 4년, 5년 내에 20% 정도밖에 안 올랐는데 김대중 정부 때 보니까 IMF인데도 불구하고 93%, 노무현 정부 때는 130 얼마가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100%가 훨씬 넘는 지금 GPT 다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그 정도로 진보 정부와 보수 정부 차이가 그건 뭐냐면은 평화적인 그 남북 간의 대화를 하고 있고 그런 것을 정말 평화적인 그런 제스처라도 하고 대화라도 할 때는 그래도 우리나라의 그 코스피가 많이 올랐던 것을 볼 수 있을 때 사실 저희가 평화를 하고 평화협정을 맺자고 하는 것은 북한을 이롭게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우리 남한을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한 거고 또 동북아 평화 또 미국에 또 필요한 그런 아까 전에 1번 첫 번째 말씀하셨듯이 미국의 국익에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문 위원들이 그런 일에 또 우리 그 연방 하원의원들에게 좀 편지 보낸다든지 자기 지역에 편지 보낸다든지 해가지고 종전선언에 그 합의 해줄 수 있도록 좀 그런 노력을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국일 의원님이셨습니다. 아직 2번 질문입니다. 우리 정부의 핵심 정책 방향,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핵심 정책 방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분 더 계실까요? 네, 김민재 위원님. 남북 관계는 딱딱한 방법으로 시작을 하면은 실패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5,000년 살면서 우리 같은 혈족이고 동족이었었는데 그 잊어버리고 지금 서로 싸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딱딱한 문제보다 정부가 후원할 수 있으면 후원하되 민족 공동성을 다시 찾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 교류, 즉 문화 교류, 역사 공동점, 또 할 수 있으면 K-팝 같은 것을 서로 교환해서 그래서 뭔가 우리 민족이 같이 가지고 있는 공동성을 해서 이질감을 없앰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평화가 시작이 되면은 다른 거는 쫓아오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정부 후원 아래 민간 교류를 위한 그런 문화 교류, 역사 교류, K-팝, 민족 공동성을 추진하는 것을 조언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폴란드 전 지회장님이셨던 김민재 위원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3번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면 될까요? 꼭 2번 질문에 대해서 발표하실 분 계십니까? 네네. 네. 발표해 주시죠. 2번이니까 3번이시래요? 예,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경제와 공동 성장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추진해야 할 중점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임부 위원님께서 이미 선정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 세 번째 제안에 대해서 관심이 이렇게 많냐 하면은 제가 UN 산하에 있는 세계 식량기구, 그 다음에 유니세프하고 한 20년 동안 같이 북한의 식량과 또 아동들의 고원에 있는 아동들의 누트리션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찾아가고 또 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북한을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왜 이렇게 우리 한민족인데 우리 한국하고 북한하고 뭐 이렇게 차이가 많은가? 너무 이제 가슴이 상당히 막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평양은 제가 이제 지휘를 했습니다. 평양은 그것은 아주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유엔에서 일하는 직원들 얘기는 평양공화국이라고 부릅니다. 그 지방에 나가면은 정말 못 살아요. 그래서 거기 갔다가 나오면은 식당에서 밥 먹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경제가 상당히 중요한 과제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테이블에서 아주 좋은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특별히 이 3번의 제목을 지혜하고도 우리가 지금 북한에서 너무 모른다. 우리가 북한에서 더 많이 배워야 또 그에 알맞는 정책을 우리가 제안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또 나눴었고 그 다음에 정권이 바뀌면 계속 이 정책이 바뀌는데 우리가 어떠한 정책을 지금 어느 정권이 들어와서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이 들어가지 않겠는가 이런 제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키는 데서는 가장 평화 경제와 공동 성장이 상당히 중요한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한국 정부는 경제 인프라 민간 협력을 중심으로 정책을 하여 남북 경제 협력은 공동 성장에 아주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경제 협력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리적으로 남북의 완충지대에 있는 남포는 특별히 북한의 제1의 항구로서 서해안을 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항구입니다. 이러한 남포나 혹은 개성보다 이제 많은 전문가들은 남포를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공동 경제 특구를 우리 조성해서 정부와 민간 투자를 활성화해서 남북한 합작 산업 단지를 설립하고 천연 제조, 농업, 물류, 교육의 중심지로 만들면은 아주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난번에 같이도 우리 남한에서는 개성에다 공단을 우리가 해가지고 협력이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개성 공단은 남한의 이제 중소기업을 위해서 가서 셀프 어셈블을 하는 이런 일만 했지 진짜로 북한을 도와줄 수 있는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정책은 우리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로 우리가 북한하고 경제 협력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런 목표가 있으면 정말로 우리가 배고프면 밥을 갖다 주고 또 입을 것이 없으면 옷을 갖다 주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들 북한 스스로가 일어서서 같이 살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지금 요즘에 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열성적으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중국과 함께 2026년 중으로 단동과 신주에 있는 신압록강 대교 완성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단동의 대규모 무역 컴플렉스를 건설해서 중국과 북한의 무역의 거점을 만들어 경량 협력과 무역의 핵심 기지로 육성하고로 인프라를 구축에 나섰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2026년 10월에 완공 예정인 북한 라선시와 러시아 연해주 하산 지역을 연결하는 조만간 국경교량 건설을 해서 물류망 확충과 더불어 관광, 농업 분야의 협력을 지금 대대적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에는 이와 북한이 현재 이런 두 군데 중국과 러시아에 이미 경제 특구를 만들어 가지고 애쓰고 있는데 우리가 또 같이 협력해서 경제 특구를 우리가 만들어서 내가 활성화시킨다면은 우리 한국에서 하는 것과 그다음에 지금 중국과 중국에서 하는 단동에 있는 무역 컴플렉스와 그다음에 러시아와 연해주와 나선에 하는 이런 경제 특구를 통합해가지고 우리가 하게 되면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북이 함께 경제 협력을 활성화해서 경제 특구 소송이 성립되면 제조, 생산, 무역, 물류 체계와 인프라를 연결하여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 평양, 예전에 있는 고속철도, 건설과 그다음에 도로, 항만을 연결해서 남과 북, 북과 중, 북과 러시아 전제권을 우리가 통합하면은 한반도 평화 경제에 더불어 공동 성장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가시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정책적으로 많은 제안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포틀랜드 지회의 임부웅 위원님이셨습니다. 네. 긴 시간 받지 않겠습니다. 저희 테이블에 너무 뜨거워서 우리 목사님 발표하시고 제가 추가로 좀 간단하게 지난번에 통일 강연 총연사님 듣고
뭐 설문조사 들어오고 오늘 분기하고 저는 이 구성이 너무 잘 짜여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통일 강의 들으면서 그때 너무 감동을 받아서 2주 동안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두 가지, 하나는 북한 바로 알기, 북한의 GNP가 얼마인지를 전혀 몰랐어요. 질문을 받았는데 아무도 대답하는 의원이 없었습니다. 너무 놀랐는데 그만큼 모른다. 30배의 차이가 나는 현재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는 좀 그 의아함과 고민이 저한테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최 형사님께서 도전을 주셨어요. 그때 이 미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이냐, 여기에 있는 정치인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하지? 제가 구글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한반도 평화라고 쳤더니 거기에 평화 법안에 대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congress.gov, 우리나라죠, 미국 의회에 가서 보니까 한반도 평화라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워싱턴주에 있는 멜로니 스트렉 의원이 발의자의 명의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라서 내용을 쭉 봤는데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미 의회에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 나는 왜 몰랐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유권자로서 미국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할 수 있는 이 길은 없을까? 이런 고민이 좀 있었는데 그 생각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3번 주제에 대해서 우리 젊은 평통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꼭 들어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일어나서 성함과 소속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두현이고 청년분과입니다. 네, 저는 우리가 앞으로 집중해야 할 과제로 3번 기후와 환경, 관광 그리고 기차나 도로 같은 인프라 같이 준비하는 것으로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이 실용 외교인데 저는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평화가 아니라 우리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평화를 만들고자 하는 뜻이라고 봐서 3번으로 선택했고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남북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일이고 환경 문제나 전염병 같은 남북이 따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랑 같이 힘을 합치기 좋고 또 기차를 연결해서 물건을 실어 나르거나 같이 관광지를 개발하는 것 같이 정치적인 거를 떠나 우리 경제에 바로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일이라 좋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국민들이 평화를 진짜 체감하기 위해서 안보 상황이 예전보다 조금 나아졌는데 지금이 실제로 기차를 타고 북한으로 여행도 가고 한다면 사람들이 좀 더 세상이 변했구나 생각해서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두현 위원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체하였으므로 이 정도로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진지하고도 열띤 토론회 정말 거의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너무나도 귀중해서 녹취가 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녹취를 정리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은 녹취를 정리해서 협의해서 네. 제가 하겠습니다. 저도. 네네. 아니, 예. 우리 황규 회장님이 좀 부탁을 해서 많이 연구를 했는데 그냥 죄송합니다. 해가 없어 예. 안 할 수 없어갖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 3번에 대해서는 얘기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대신 그 4번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왜 그러냐면 한반도 평화 경제 및 공동 성장의 미래 준비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제가 연구를 많이 했어요. 과제하고 주요 내용하고 그리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에 대한 기대 효과까지 해서 하려면 한 5분 10분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그냥 넘어가고
그 네 번째 지금 이거 말고 다른 거에 대해서 그 하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고 제가 그 전에 그 하고 답변 드리는 걸 갖고서 그 읽는 순서로 해갖고 그냥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이게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추진을 위한 설명 자료 및 설문지를 추가해서 의원님의 생각을 자유롭게 서술해 주십시오 해갖고 이게 4번 문항이 있어요. 그 선택에 대해서 제가 그 답변 드리는 거를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대북 3원칙 방향에 따라 전쟁 걱정 없는 한반도 평화 공존의 새 시대에 남과 북의 공동 성장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 기후 환경, 재난 안전, 보건의료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시작해야 되고, 두 번째, 현재 잠들되어 있는 남북 간의 대화 채널을 조속히 재가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는 그냥 그 주변 국가의 그 작전권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제 7대 전 세계적으로 해서 그 7위에 올라갈 수 있는 그 경제국이 됐지만은 실제적으로 자기 주권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국가예요. 참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거예요. 한국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협력이 매우 절실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북한의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을 한반도 평화 증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미국이 저희들의 그 선조국이지만 북한을 대변할 수 있는 거는 중국이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과 대화를 해서 결국은 남과 북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채널을 이끌어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것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진국의 그 안타까운 일이지만 선진국을 잘 이끌어서 북한이 중국이 북한을 이끌고 우리나라는 미국이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서로 협력을 해서 우리나라를 좋은 방향으로 평화체제를 그리고 핵 개발이 없는 그런 나라로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내훈 위원님이셨습니다. 귀한 말씀 하마터면 못 들을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김민재 위원님 말씀하실 거 있으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실현성이 없는 것들 아무리 많이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죄송합니다. 그 말씀.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과 북이 공동 정책을 피는데 우선 올림픽 남북 공동팀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 남북 예술단을 창립해서 추진하는, 그러니까 저항 없이 서로 재미있게 잘 살자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남북 공동 화학연구팀, 이북도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인원도 높고. 그래서 같이 개발해서 같이 팔아서 잘 살자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넷째는 우리 이북 사람이 얘기하는 거 남한 사람이 잘 못 들어요. 발음이 나빠서. 그것도 경상도 사람이 이북에 가서 얘기하면 못 들어요. 그러니까는 제 생각에는 남북 언어 차이 좀 공동화 추진 같은 거, 그런 거는 이 저항하고 이렇게 감정이 없이 한 민족이 같이 공동화를 추진하는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하면은 저항이 없고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번
이 대통령한테 추진을 해서 한번 써주시면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의 귀한 의견은 정리해서 사무처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다음은 주요 안건 심의 의결 순서입니다. 황교안 협의회장님께서 2026년도 협의회에서 추진한 주요 사업 계획을 논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띤 토론 감사합니다.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신 의견은 잘 정리해서 사무처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애틀 협의회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 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 11월 1일 임기가 시작된 후 지금까지 했던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6일에 공항에 있는 힐튼 호텔에서 제22기의 출범을 알리는 출범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방영승 사무처장님께서 이재명 정부의 평화우선의 실용주의 평화통일 정책에 대해서 강연해 주셨고 자문위원님들께서 위촉장을 전수받으셨습니다. 이어서 12월 12일에는 앵커리지 지회에서 출범회의 및 송년회를 갖고 지회 자문위원님들께서 제22기 활동에 대해 다짐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2월 28일에는 페더럴웨이에 있는 해송식당에서 시애틀 협의회 분과의 워크숍 및 송년회를 가졌습니다. 워크숍을 통해 앞으로의 사업에 대해 각 분과의 별로 토론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분과의 내 위원님들끼리 인사하시고 결속을 다졌으며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잡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금년 1월 26일에는 포틀랜드 지회의 출범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저를 비롯해서 9분의 시애틀 협의회 임원 및 고문님들께서 참석하셔서 연대와 지지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고 이해찬 수석 부의장님에 대한 추모식도 겸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애틀 협의회에서의 추모식은 1월 28일에 있었고 분향소를 3일간 운영했습니다. 2월 28일에는 강연회 및 의장 표창 전수식을 가졌습니다. 서은지 총영사님께서 강연을 해주셨고 류성현 고문님과 조기유 행사분과 위원장님께서 의장이신 이재명 대통령의 표창을 전수받으셨습니다. 3월 9일에는 포틀랜드 지회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앞으로의 지회 사업에 대해 결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2분기 사업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28일 시애틀 총영상관에서 총영상관과 공동주최로 시애틀 청년 컨퍼런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이 행사와 관련하여 이유진 청년문과위원장님 오셨습니까? 그러면 예. 원래 이 부분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 주시기로 했는데 아무튼 3월 28일에 시애틀 청년 컨퍼런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위원장님 안 계셔서 제가 다 말씀을 드리는데 청년이 아니더라도 우선 주위에 있는 청년분들께 꼭 참석해달라고 홍보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청년이 아니더라도 시간 되시는 분들 총영사관에서 있으니까 참석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4월 25일에는 청소년 골든벨 행사가 벨뷰 시청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윤혜성 통일교육분과위원장님께서 좀 이따 브리핑해 주시겠습니다. 3월 1일부터 6월 25일까지는 시애틀 통일문학상 공모전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김성교 문화예술분과위원장님께서 좀 이따 브리핑해 주시겠습니다. 5월 9일에 포틀랜드 지회에서 통일 콘서트 행사를 하기로 지난주 정기총에서 결의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오레곤 한인회와 장소가 겹치는 관계로 아마 날짜가 조금 다시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튼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5월 16일에 제2분기 정기회의가 잡혀져 있습니다. 미리 캘린더에 표시해 두셨다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기회의에서 주문 타주에 계신 분들을 위해 설치하는 것이고
시애틀 지역에 계신 자문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현장에 참석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5월 23일에 앵커리지 지회에서 차세대 통일 리더십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잘 준비하셔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사업계획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유진 청년국가위원장님 나오셨습니까? 우리 윤혜성 통일교육국가위원장님께서 골든벨 행사에 대해서 잠깐 브리핑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통일분과교육위원장 윤혜성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주말인데도 저희 그 지역사회와 통일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자문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오늘은 제가 2026년 통일 골든벨에 대한 준비 사항과 그리고 위원님들의 부탁을 요청하고자 하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지금 현재 다음 PPT 보여주시겠어요? 네, 지금 현재 온라인 콘테스트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감 4월 1일까지인데요. 우리 자문위원님들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학생들이 많이 응모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우리 온라인으로 접속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 스피커가 있으니까 여기서 좀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면 되나요? 예, 여기 스피커니까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높은 데가 긴장이 돼서 안 올라오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올라오니까 너무 긴장되네요. 이제 그러면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온라인 콘테스트가 지금 4월 1일까지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많은 학생들이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많이 알려주시고 많이 제출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올해 특별히 고무적인 것은 지금 공립학교에 한국어를 지금 제2외국어로 채택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학생들의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출된 작품들이 외국인 학생들의 작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 학교 학생들도 동포 학생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올해는 뜨겁게 외국 학생들의 이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의 관심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자문위원님들께서도 4월 1일까지 우리가 지금 받고 있으니까 많이들 제출할 수 있도록 주위에 많이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골든벨 행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골든벨 행사 PPT 넘겨주시겠어요? 네, 골든벨 행사가 4월 25일 우리 2시부터 벨뷰 시티 홀에서 진행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지금 단톡방으로 지금 자료가 지금 보내지고 있는데요. 조참위원님께서 지금 다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특히 이 골든벨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는 10명의 출제문제위원회로 구성을 해서 지금 10명의 현재 교사들과 그리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예상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저기 예상 문제를 한번 열어보시면 이 문제는 우리 출제위원님들께서 한국의 역사와 그리고 이 통일 비전을 학생들이 어떻게 학습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문제는 현지 학생들에게 맞춤형으로 우리가 모두 만들었기 때문에 누구나 이 문제를 조금만 공부하면은 통일 골든벨 행사에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통일은 우리가 머리로 배우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가슴으로 느끼는 평화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문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지고 우리 통일벨, 골든벨 행사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제
김성교 위원장님 나와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기 문화에서 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분과입니다. 네. 시애틀에서 서쪽으로 쭉 그으면 두만강까지 닿습니다. 네, 먹물처럼 깊고 푸른 시애틀의 밤.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100살 어머니의 기억이 태평양을 건너 고국 땅 휴전선 넘어 북녘 땅으로 달려가는 것을 봅니다. 오늘과 내일의 경계는 희미해져도 황해도 연안 사과밭의 향기와 언니네 집에서 나왔던 국수한 그릇의 온기만큼은 어머니의 가슴 속에 서슬프렇게 살아있습니다. 옆집 다녀도 했던 그 한 걸음이 한 세계를 가로막는 단절이 될 줄은 누가 알았을까요? 시애틀에서 바라보는 조국은 허리가 잘린 채 여전히 아프고 어머니의 그림은 민통선 숲을 자유로 요구하는 산짐승의 털에 주름 조개풀처럼 끈끈하게 매달려 북으로 또 북으로 향합니다. 고국을 떠나 멀리 왔지만 오히려 멀리 있기에 더 선명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통일은 더 이상 거창한 구호가 아닙니다. 저희 엄마의 눈물을 알려주세요. 네. 이게 좀 전에 김민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딱딱한 방법이 아닌 민간 교류 문자라고 말씀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네, 지금 3월 1일부터 시애틀 통일문학상 공모가 접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4시 07분에 또 3편의 시가 여기에 계속 접수가 됐습니다. 계속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고국에서 통일에 대한 그 목소리가 보여진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사는 우리 제2동포의 디아스포라 이야기는 아마도 처음일 것 같습니다. 오는 6월 25일이 다가오면서 통일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들이 세계 곳곳의 목소리들이 이곳 시애틀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특히 통일을 경험한 독일 교포들의 이야기와 함께 우리 통일의 대상인 북한과 백두산을 공유하고 있는 중국 교포의 이야기도 또한 모이게 됩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경험과 빛에서 바라보는 고국의 통일에 대한 수많은 목소리들이 어떤 이야기로 보여질지 참 기대가 됩니다. 제가 특히 관심이 있는 독일의 한국 한인문인협회 회장님과 소통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중국 교포 중국에 있는 한인 문인협회 회장 문인협회와도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뭐 인도네시아, 호주, 그다음에 하와이 한인 문인협회부터 뉴욕 한인 문인협회까지 그래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이 폰으로 그 수많은 통일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사를 준비하시고 추진하시고 계시는 위원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거는 시애틀 협의회 전체 행사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으로 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성원 부탁드리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으로 협의회 결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는 시간에 우리 오보경 재무차장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의 꿈과 희망을 얘기하는 시간에서 현재
현재 숫자에 대해 얘기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22기 민주평통자문회의 시애틀 협의회 회계 차장을 맡고 있는 오보경입니다. 재무부장님인 K김이 오늘 참석하지 못하여 제가 대신 22기 첫 회계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회계보고 내용은 2025년 11월, 12월 4분기 기간 동안 시애틀 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자문위원님께서 납부해 주신 회비와 후원금을 합한 총수입,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 얼만큼 썼는지 하는 지출 내역에 관한 부분이고요. 이것과는 별도로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무처 운영 비용과 행사 비용 기금에 대한 회계 보고는 사무처장님께서 제 다음 순서로 하시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 그럼 2025년 4분기 회계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입 내용입니다. 작년 2025년 11월에 출범한 제22기 민주평통자문회의는 당해 12월 31일 기준으로 프린트 아웃이에요. 저희가 정확하고 투명한 재정 관리를 위해 위원님께서 주신 회비와 후원금 기부 내역을 그동안 꼼꼼히 작성하여 오늘 프린트해서 나눠드렸으니 한번 보시고요. 혹시 기재된 금액이 틀리거나 누락된 내용을 발견하시면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4분기 회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내신 회비와 후원금에 관한 회계 내용이었죠. 다음은 이흥복 사무국장님께서 이어서 회계보고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이 회계 운영부하고 행사를 하려면 1시간 한 15분 걸리는데 아마 8시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사무처에서 행사 지원금 그래서 아무튼 사무처 저희 많이 지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무 이상 없이 저희가 잘 보냈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식사하셔야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이수장 상임고문단장님께서 나오셔서 공지사항을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공지사항 전에 그런데 예. 제가 하겠습니다. 이수장 고문단장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 회장님께서 먼저 통과하시죠. 저는 꼭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제가 나섰습니다. 사업 계획안과 관련하여 물론 자문위원님들께서 대부분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다 라고 하는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고 또는 사업계획 지금 보고 드린 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지금 마지막 기회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지금 손 드시는 분이 아무도 없네요. 궁금하신 것도 없고 그냥 다 공감하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되게 비민주적인 것 같아서 지금 좀 별로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견이 없으신 걸로 보고 보고해드린 사업안에 대해서 자문위원님들께서 승인하시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사업안에 대해 반대 의견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반대하신다는 분께서는 것으로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그러면 공감하시고 찬성하시는 분께서는 것으로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려주세요. 만장일치네요. 감사합니다. 만장일치로 사업안이 통과됐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수장 상임고문단장님 오셨습니다. 예, 공지사항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공지사. 아니, 광고. 이렇게 끝나고 하시죠. 끝나고 다른 광고니까. 아, 예,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예, 공지사항은 나중에 하시도록 하시고요. 그러면 회장님의 마무리 말씀 및 폐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정말 열띤 토론 감사드립니다. 주신 의견은 잘 정리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의 이런 모든 회의를 지금 전체를 다 녹취했습니다. 서기께서 나중에 이걸 정리를 해가지고 사무처에 보고하게 되는데 어쨌든 정리를 잘 해가지고 사무처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0년도 제1분기 시애틀 협의회 정기회의를 폐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6년도 1분기 시애틀 협의회 정기회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